산부인과를 갔더니 입니다. 이거 세 개는 그렇죠. 나오면 100% 성병. 그렇죠. 아 말고 그렇다면 어떤 다른 놈이랑 잠자를 해서 걸린 거 아니야? 내 인질이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? 치료해보겠습니다. 슬기로운 의사들의 성생활. 자, 오늘의 주제는 위계 질염 커플.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실제로 이제 여자분이 이제 질염에 걸렸어요. 뭐 증상이 있었겠죠.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갔더니 이제 성병입니다. 라고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본인 남자친구한테 가서 내가 걸린 성병이 나는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. 남자친구한테 따졌는데 남자친구분이 아니 나는 성병이 없어. 너 나 말고 그렇다면 어떤 다른 놈이랑 잠자를 해서 걸린 거 아니야? 이러면서 오히려 여자친구를 타박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네 잘못이냐, 내 잘못이냐, 남자 잘못이냐, 여자 잘못이냐 이런 얘기 있다는데 우리 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근데 이게 질염이라고 해서 다 성병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. 근데 문제가 이 성병이랑 일반 질염이랑 증상이 구분이 잘 안 가요. 네, 그래서 냉이 많아지는 냉대야증, 냄새 나는 거, 뭐 가렵고 밑이 타는 느낌, 소변 볼 때 불편한 거, 뭐 이런 게 대부분 다 증상이 비슷하거든요. 그러니까 증상만으로 사실 구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산부인과 가게 되는 건데 아마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성병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질염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그게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되게 저희 비뇨기과에도 여자친구분이 질염이 걸렸다. 근데 나는 증상이 없다. 이렇게 해서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. 근데 대개는 그냥 뭐 검사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지만 대개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이제 여자친구가 너 때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겠죠. 주눅이 들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균 검사를 해서 질염이라고 다 남자 탓은 아니다.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판단을 해라. 그런 경우도 불안해 하는데 어떤 경우는 검사를 해서 자 당신은 균이 없다. 그럼 여자친구가 생긴 거는 그냥 질염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. 라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 때문이 아닌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이게 균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게 성병균이 정확하게 성병이다 하는 균이 있고 아주 좀 애매한 균이 있고 이거는 성병이 아니다라는 균이 있어요. 음생균. 근데 이걸 다 질염이라고 하는 거지. 네,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건데 이거는 딱 봐도 성병입니다 하는 균이 트리코모나스, 유명한 임질균. 임질. 네, 이거 세 개는 나오면 100% 성병. 그렇죠. 100%는 사실 의학적으로 없지만 99.9% 어쨌든 감염에 의한. 그렇죠. 감염에 근데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는 원충이잖아요. 그래서 분비물이 엄청 많고 회색으로 나오고 막 거품지게 나오고 냄새 나고 막 오징어 썩은 내 같은 거 나고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. 그런 증상이 있고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잘 살아요. 그래서 사실 트리코모나스는 그런 대중탕에서 전염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좀 다른 균에 비해서 있다라고 보는 균이에요. 물에 이제 냉탕이나 온탕 같은 데 있다가 또 변기 이런 데서 돌기도 한다. 트리코모나스는 반드시 파트너랑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클라미디아랑 임질균은 뭐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또 여자한테는 사실 클라미디아랑 임질이 중요한 이유가 얘네 두 균은 자궁으로 타고 나가는 걸 좋아하는 균이에요. 그러니까 자궁 쪽으로 자꾸 들어가. 그러니까 자궁에서 복강내로 퍼져서 골반염을 잘 일으켜요. 그래서 여자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난소 쪽도 자극을 줄 수가 있겠네. 불임이라든지. 난소 쪽까지 염증이 생기면 난관 유착이 생기고 불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남자도 마찬가지. 고환염, 부고환염, 전립선염, 뭐 불임 이런 거에 남자들도 마찬가지. 그래서 질염이 있거나 요도염이 있으면 두 분 다 확실히 치료를 해야지 또 안 생기겠죠. 왜냐면 서로 주고받으니까.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위험도에 비해서 치료는 아주 쉽거든요. 주사랑 약 먹으면 없어져요. 바로? 네, 한 일주일 약 먹으면 없어져요. 그 제임질도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? 한번 열심히 치료해보겠습니다. 제가 해드려야 되나요? 근데 사실은 임질, 뭐 질염들이 사실은 항상 이 병에 대한 것보다는 외도 이런 문제 때문에 뭔가가 항상 애매한 부분 의심을 하게 되는. 그렇죠. 이게 그 성병균 검사를 만약에 3달 전에 했어. 근데 3개월 만에 했더니 없던 균이 생겼어. 진짜? 근데 이게 만약 뭐 임질이나 이런 거야. 그러면 명확하게 파트너 의심할 수 있지만
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거나 아예 처음 하거나 이래는 나왔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균일 가능성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균이 갖고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10명 중에 7명은 증상이 없어요. 근데 그 애매한 균이 이제 유레아 플라즈마,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애들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감염이 되는 사람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유리아 플라즈마 파붐,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이 두 가지는 공생균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. 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렇죠, 뜻인 그렇죠. 건가요? 네, 맞아요. 공생을 하고 있는. 그렇죠. 공생은 게 원래 갖고 있는 상세균일 수 있다. 일주일 정도 복용하고 나면 재발은 안 되나요? 재발하기도 하죠. 재발하기도. 보통 재검사도 해요. 한 2, 3주 뒤에 이제 없어졌는지 확인하고. 재검사를 하고 근데 그 이후에 그런 공생균은 재발할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성관계랑 상관없이 생기는 질염균이 또 있거든요. 대표적인 게 가드레넬라. 세균성 질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가장 흔한 거. 네. 세균성 질염이 여성들한테 뭐 감기 같은 거거든요. 되게 그냥 흔하게 생기는. 7, 80%는 다 경험이 있는 그게 이제 세균성 질염인데 그 가장 흔한 균이 가드레넬라고 얘네는 성관계에서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질 때 원래 질환에는 정상적으로 락토바시러스라는 좋은 유산균이 살고 있고 유산균이 많을 때 질염을 예방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.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성관계에 의할 수도 있고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성관계에서 그 환경이 파괴되거나 너무 습하거나 이럴 때 걔네가 죽어요. 유산균이 죽으면 나쁜 유해균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게 가장 흔한 게 가드레넬라 질염. 약은 일주일 정도 먹으면 없어지거든요. 그리고 또 성병이 아닌 질염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칸디다성 질염. 칸디다. 곰팡이 그것도 질염으로 유명하죠. 유명한. 엄청 가려워요. 이거 그게 하얗게 나오는 그렇죠. 거잖아요. 엄청 가려운 걸로 유명하고 치즈처럼 부부 으깬 것 같은. 그렇죠. 치즈 향은 아니죠. 치즈 향도 좀 납니다. 아, 그래 시큼하게. 네. 그래서 그게 되게 대표적인 질염이에요. 되게 당뇨가 있거나 하면 그런 게 그렇죠. 잘 맞아요. 생기죠. 당뇨 있을 그리고 때 면역이 생기죠. 떨어져요. 너무 단 거 좋아하는 분들도 그게 잘 생길 수 있고. 그럼 특히 포도당을 면역이요.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 균이. 그렇죠. 당분을 칸디다 좋아하는. 곰팡이가 당을 좋아하죠. 당을. 예. 그리고 이 칸디다균은 재발을 한 번 생긴 분들은 잘 생겨요. 그래서 1년에 4번 이상 생기면 재발성 칸디다성 질염이면서 6개월 동안 쭉 약을 먹기도 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아까 다른 거예요. 요도염이랑 질염이 다른 게 남자는 균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는 없어요. 없고. 그러니까 감기라고 하는 이유는 감기는 정말 잘 재발하고 완치법이 없잖아요. 그렇죠. 또 반복되고 그래서 또 감기라고 하는 반복되고.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정리를 스트레스 해보면- 받지 않아도 돼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남자들은 일종의 감기가 없이 그냥 성병일 확률이 그렇죠. 높은 거고 되게 여자들은 성병일 수도 있고 일종의 이제 감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. 서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질염을 예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 안쪽은 왜 락토바시러스랑 유산균이 많다고 했잖아요. 그 유산균이 많으니까 산성으로 되어 있어요. 정상적으로 pH 한 뭐 4.5에서 5.5 정도의 위산 가까운 정도로. 약한 산성. 네. 그래서 그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약한. 여성 청결제 중에서도 약한 산성으로 된 걸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, 그리고 아주 순한 거. 외음부는 굉장히 피부가 이 투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. 다른 피부의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네, 되게 순한 제품, 천연 제품 이런 걸로 좀 세정을 그리고 해줘야 하는 거죠. 일부에서는 청결제를 쓰는 게 오히려 안 좋다라는 얘기도 그거는 있는데 사실 외음부에 쓰는 여성 청결제 대부분 순한 거는 매일 사용해도 괜찮아요. 그런데 질 세정제랑 헷갈리시는 건데 질 세정제는 질 안에 넣는 세정제예요. 네. 그래서 질 안에 넣는 건 사실 의사의 지시하에 일주일에 한 2번까지 사용해라. 왜냐하면 질 안에 있는 락토바시를 다 죽여버릴 수가 있거든요. 잘못하면. 정상 세균총이 다 없어지면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습하면은 곰팡이균은 습한 걸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습하지 않게 항상 좀 헐렁하게 통풍 옷을. 잘 되게 옷을. 습하지 않게 우리 생각하면 사우나 이런 데 가면 네. 벽에 딱 붙어있는 드라이기는 머리에만 쓰라고. 남자 사우나에 그게 있어요. 헤어드라이기 앞에 여자분도 있어요. 밑에 말리는. 네, 근데 그거 너무 가까이 하면 오히려 화상 입어요. 조심해야 돼요.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좀 멀리 떨어뜨려 30cm 머리도 하고, 떨어뜨려서 그렇죠. 음모 쪽도 사실 할 수 이렇게. 있는 거죠. 브라질리안 왁싱 요즘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. 예, 진짜 브라질리안 완전 음모를 다 없애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브라질리안 왁싱이 사실 질염을 예방하는 거는 큰 효과는 없죠. 아. 예, 왜냐면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
분비물이 많아지고 질염이 있을 때 그 음모에 자꾸 묻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냄새가 유발되고 가려움증이 생기니까 이 털을 다 없애버리면 나아지지 않을까. 근데 편한 건 있는 거지. 그래서 묻지 않고 뭐 가렵지 않고 냄새는 덜하긴 하지만 그게 질염을 예방하는 건 또 아닌 거죠.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되는 염증은 당연히 성관계에 의해서 생기니까 가속하겠죠. 근데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성관계가 일반 질염도 심하게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질환에는 지금 막 락토바시루스가 막 자라고 있고 약한 한성을 막 예쁜 환경을 만들었는데 침입자가 생기는 거니까.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를 꼭 피할 필요는 없는 거죠. 우리 감기가 걸린다고 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듯이 적절하게 또 사랑을 나누면서 또 적절하게 치료도 해가면서 그쵸.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. 성병에 걸리면 당연히 둘 다 성관계 피하고 양쪽 다 치료될 때까지 피해야 되는 게 맞고 성병 말고 일반 질염의 경우에 뭐 성관계에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. 하지만 성관계를 그만할 필요는 없다. 그런 거죠. 그리고 성병은 알이 먼저냐,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냥 치료하면 된다. 네, 오늘은 뭐 이렇게까지 뭐 질염과 성병에 관련된 얘기들을 정리하면 되겠네요, 그죠?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잘 아셔서 슬기롭게 또 대처하고 너무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떳떳하게 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바로바로 치료를 받고, 그죠? 네, 괜히 서로 의심하지 마시고요. 그냥 바로 병원 가서 치료하시고요. 아니땡 굴뚝에도 연기 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맞아요. 자, 그러면 대한민국 부부싸움이 없어지는 그날까지. 왜? 맞아요. 그날이 오긴 오네요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슬기로운 의사들의 성생활!